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뻐근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몸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 유독 60대부터 관절이 급격히 나빠지는 걸까요? 젊을 때는 무릎이 아파도 금방 회복됐지만 60대 이후에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붓고 통증이 오래갑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관절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60대라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60대가 되면서부터 무릎이 이렇게 급격하게 약해지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이모 씨는 한때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릎이 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평지를 걸을 때조차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무릎 연골이 닳아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평생 운동을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건강을 위해 꾸준히 걸었고 등산도 했고 젊을 때는 특별히 다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양손으로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안 좋으면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져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가 되면서부터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관절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관절이 급격히 나빠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걷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지가 아닌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경우 무릎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하산할 때 무릎이 받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무리하게 등산을 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취하면 무릎 연골이 지속적으로 손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중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살이 찌기 쉬운데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배에서 5배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체중이 5kg 늘었다면 무릎은 15kg에서 25kg의 추가적인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다 보면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고 결국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근력 부족입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 근육과 인대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무릎이 직접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골 손상이 더욱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다소 무리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작은 손상도 쉽게 누적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염분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 염증이 관절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렇듯 60대 이후 관절이 망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리 부족이 겹치면서 관절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버텨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운동법과 식습관을 실천하면 충분히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을 살짝 눌러보세요. 아프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관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사소한 습관들이 60대 이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거나 관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무릎을 보호하는 미세근력 운동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관절이 직접 충격을 받기 때문에 더 빨리 닳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10회씩 천천히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운동이나 런지처럼 무릎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걷기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걷는 것은 가장 쉬운 운동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걸으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발을 심하게 끌면서 걷는 것은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릎이 아프다면 실내에서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셋째,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와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와 두부도 필수적입니다. 연골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콜라겐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돼지 껍질이나 닭발 같은 음식이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관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윤활액이 부족하면 연골이 직접 부딪히면서 닳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탄산음료는 관절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무릎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 무릎을 구부려 오래 앉아 있으면 연골이 계속 압박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됩니다. 따라서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갈 때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은 체중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무릎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체중이 5kg 늘어나면 무릎은 15에서 25kg의 추가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이 병원에서 체중 감량을 권유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식이 조절은 오히려 근육을 감소시켜 관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거나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무릎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바닥이 너무 얇은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고
발바닥에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큰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무릎이 멀쩡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계단조차 내려가기 힘들어 병원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오늘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릎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무릎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말입니다. 60대 이후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조금 아프긴 하지만 아직 괜찮아라며 무심코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미리 예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10년 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의 작은 습관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A씨는 60세 때부터 무릎이 조금씩 뻐근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넘기지 않고 바로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집안에서라도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심했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며 다리 근육을 키웠습니다. 음식도 신경 썼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오메가3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챙겨 먹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7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가볍게 등산도 하며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긴커녕 하루하루 활력이 넘쳤습니다. 10년 전의 작은 실천들이 이제는 A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B씨는 60세가 되면서 무릎이 아파지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아픈 거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귀찮고 날씨가 춥거나 덥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습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짠 음식을 좋아했고 기름진 음식을 즐겼으며 체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특별한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70세가 되던 해 그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통증이 심해졌고 72세쯤에는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 후에도 회복이 더딘 탓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외출을 줄이며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0년 전 같은 60대였던 두 사람. 하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움직이며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관절이 망가져 외출조차 어렵고 병원과 재활치료에 의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요? 이 선택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에서 결정됩니다.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면 몇 년 후 우리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10년 후에도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근육을 깨우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무릎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줄여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조심스럽게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뼈와 관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 있어야 원활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윤활액도 줄어들고 관절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0년 후의 내 모습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하지만 그 건강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을 시작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나중에는 후회뿐일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앞으로 살아갈 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관절을 위해 실천하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무릎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